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건축 절차 할 건데요. 건축의 절차는 간단하게 일단 이제 만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내가 건물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대지 확보를 해야 돼요. 땅을 사야 돼. 땅 사야 되는데 요런 땅들을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을 제일 먼저 사야 되기 때문에 집을 지으려면 도로에 접근이 가능한 도로에 접하여 있는 토지를 확보된 빈 땅이 있어야 된다. 뭐 기존에 건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철거하고 지면 되니까. 그럼 제일 먼저 땅을 확보해야 되고, 확보를 했는데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우리 설계자라고 그래요. 설계자를 만나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국가공인 건축가 있죠? 건축가한테 건축사님, 저 이런 건물 짓고 싶습니다. 설계를 의뢰를 한 다음에 설계 도면이 나왔어. 근데 설계자만 계약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공사를 시공할 사람도 계약을 해야 되고, 그 시공 도면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할 감리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3명하고 계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을 들어가야지. 자, 건축 허가 신청을 건축사에게 위임하면 건축사가 부서 협의를 거쳐서 허가 신청을 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건축주가 허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건축사가 해요. 그럼 이제 허가가 났어. 그럼 나면 우리나라는 2년 안에 공사에 착공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착공합니다라고 이제 신고를 한 다음에 이제 2년 안에 착공을 만약에 안 들어갔다. 그럼 우리나라는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 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2년 안에는 가야 되지만 부득이한 경우 한 1년은 연장해 줄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에 들어가서 착공했으니까 올려야 되죠. 올리는 거 우리 시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뭐 기능적으로 뛰어나게끔 시공을 안전하게 하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건물 제대로 졌는지 허가권자님한테 가서 다시 제가 제대로 졌는데 사용해도 됩니까? 라고 승인 얻어야 돼요. 우린 사용 승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허가 도면대로 시공을 다 하고 건축사 등에서 이제 이게 제대로 적법한지 사용 승인을 허가권자한테 받으면 나중에 사용 승인 필증이 나오잖아요. 필증이 나오면 이제 건물이 처음으로 태어났어. 이게 이름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 신고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신고를 해야 되니까 건축물 대장에다가 배치 상태랑 여러 가지를 이렇게 돼 있다라는 현상을 도면에다가 넣어서 건축물 대장을 생성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와서 제 겁니다라고 이제 소유권이 제 겁니다라는 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초로 하는 등기라는 게 우린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해요.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등기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내 거니까 유지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유지 관리 하다가 한 30년 정도, 40년 정도 지나면 나 건물 새로 져야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태어난 다음에 태어날 때는 사용 승인 받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를 했죠. 그럼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걸 멸실해야 돼요. 멸실 신고라는 걸 하는데 이 파트는 이제 건축물 관리법 파트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파트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멸실이라는 걸 해서 없애는구나. 그래서 생애 주기가 저렇게 되는구나만 일단 개념만 파악하세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절차를 일단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법에서 어떤 절차로 가는지만 보면 돼. 그럼 이제 내가 땅을 샀어요. 제일 먼저 땅을 샀어. 매입. 누구한테 가야 돼? 이게 나와야 돼요. 그 허가 권한을 갖는 거는 동네에서 하는 거잖아. 동네에서 하는 거니까 허가권자는 동사무소 가거나 자치센터 이런 데는 아니지. 그러면 기초자치단체한테 가서 허가를 받으면 되고, 그럼 기초자치단체가 우리 서울특별시 송파구다. 그럼 송파구청에 하는 거죠. 경기도 수원시다. 그럼 수원시청 가야 돼요. 뭐 양평군이다. 그럼 양평군수한테. 그래서 시군구한테 가야 되는데, 이 제주도는 현재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가 다 갖고 있고, 세종시는 동읍으로만 돼 있어요. 세종시청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허가권자를 먼저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공부했을 때, 자, 국토교통부 장관 밑에 특도가 있었죠. 여기는 이제 광역자치단체고 우리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노사는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같이 내려온댔죠. 그럼 이제 가장 하급 기관인 구청장, 군수 이분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라고 그러면 특광특특시군이라고 했는데 이제 허가 권한은 도시계획위원회한테 도시계획 짠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민원사무 처리했던 이분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하고 자치구청장하고 군수하고 근데 여기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가 내려와야 되니까 높은 사람부터 쓰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 거예요. 허가권자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원칙이 특특 시군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특특 시군구인데 규모가 좀 상당히 커지거나 높이가 이거 되게 면적이 또 넓어. 그럼 이거는 구청장한테 야, 너네 하지 말고 우리 특광이 직접 할게 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경우는 원칙에 따른 뭐가 되는 거야? 예외. 그럼 특광이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러면 누구만 허가권자에서 빠졌네? 자, 이 사람은 허가권자죠. 잘 봐요. 이 사람 이렇게 해서 다 허가권자가 될 수 있어. 될 수 있는데 누군 허가권자가 안 되네? 도지사는 안 돼요.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동네 허가나 하고 있을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라는 걸 자꾸 시험에 냅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인데 그러면 예외 특별광역시장 허가를 하는 경우는 몇 층 이상이냐? 21층 이상 건물일 때. 그럼 서울시 송파구에서 내가 20층짜리 건물을 짓면 그냥 구청장한테 가면 돼요. 근데 21층 하게 되면 누구한테 받으라는 얘기예요? 특별시한테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면적 엄청 큰 거야. 예,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면 꽤 큰 거니까 그러면 우리 이거 이렇게 합시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거는 특광이 직접 합시다. 다만 여기 공장하고 창고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거친 거는 제외하겠다. 공장은 10만이든 20만이든 창고는 무조건 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거예요. 군수랑. 그래서 요거는 예외인 경우이고 그럼 여기 허가권자에 없는 사람은 누구야? 그러면 누구다라는 거예요? 도지사는 허가권자 아니라는 건데 자꾸 허가권자가 도지사라고 꼬시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사전 승인권자지 절대 허가권자가 아니다. 그럼 허가권자는 어떻게 돼요? 그럼 원칙은 특특시군구 예외 특광 도지사는 절대 허가권자 아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자, 허가권자에 없었던 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10초 했는데 10초 전에 했는데 기억이 안 나면 이건 사람이 아닌 거잖아. 그래서 허가권자 아닌 사람은 당연히 국토부 장관은 아닐 거고 어느 분도 아니라고요? 도지사. 그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지사랑 국토부 장관 아니다. 그럼 여기서 기억할 거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라 사전 승인 권한자라 일정 규모 아까 전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21층 이상이면 특별시 광역시장이 했는데 그거는 경기도로 만약 갔다. 그럼 경기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야 돼요.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고 여기 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예요. 요거에 해당이 될 때에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얻어라. 도지사 밑에 시장하고 군수 있었죠. 이제 시장 군수가 위에 해당이 되면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고 승인을 해주면 이 사람이 허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허가권자야 그대로. 그럼 이 사람이 허가를 할 건데 허가권자는 절대 도지사가 아닌 거죠. 맞죠? 그럼 몇 층 이상일 때냐?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데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거 제외? 이거 어디서 봤던 거냐면 특별시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하는 사유인데 돈은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허가 권한자가 그대로 시장 군수인데 사전에 승인을 받아라. 대신에 이 두 가지는 이거 도지사 사전 승인 받는 거는 추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하려고 지정 공부한 땅이에요. 여기가 자연환경하고 수질 보호 하겠다고 지금 했는데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건축물의 규모가 만약에 3층 이상인 거야. 이렇게 3층 이상 또는 만약에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걸 다 더했더니 연면적이 1000이야. 그러면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 건물이 위락시설이거나 숙박시설이거나 공동주택이거나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5개 중에 하나 해당되면 요거 시장군수가 사전 승인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규모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3번은 주교 위숙이라고 그래서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보호하려고 공부한 지역. 여기는 주거환경 보호해야 돼. 교육환경 보호해야 돼. 그거 묶어놨는데 그 안에 얘 건물이 있는데 얘는 3층 이거 이런 것도 안 따져요. 뭐 연면적 안 따져. 이 건물이 그냥 위락하고 숙박시설이면 무조건 사전 승인 받으셔야 돼요. 위락하고 숙박이 무조건 사전 승인 받아라.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규제가 더 센 건지 보세요. 여기 2층짜리면은 3층 이상이 아니죠. 연면적이 1000도 안 됐어. 그럼 얘는 사전 승인 안 받아. 근데 3층 이상이 되면 받는 거예요. 근데 얘는 1층이든 2층이든 위락 숙박이면 받는 거예요. 얘가 규제가 훨씬 센 거지. 그래서 이걸 줄여서 우리는 주교위숙이라고 그래요. 주교위숙, 주교위숙. 주거환경하고 교육환경에 침해 우려가 있을 위락 숙박 시설은 사전에 도지사 승인 얻어라. 근데 자수 3천 위숙 011이라고 하는데 얘는 규모 제한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살짝 내려놔요. 그러면 3층 이상인 경우에 위락시설만 사전 승인 받는다 이러면 안 돼요. 얘는.
그러니까 얘를 기억해 두세요. 주교, 위수. 그리고 건축법은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건축법규에 무조건 맞으면 무조건 허가해 줘야 됩니다. 그걸 우린 기속행위라고 해요. 기준에 맞으면 무조건 허가한다. 이게 기속행위야. 기속행위인데 이게 주거환경에 좀 침해가 있을 것 같아. 위락시설이야. 그럼 허가 거부할 수도 있게 요거 재량을 뒀어요. 그래서 주교 위숙은 사전 승인 대상인 동시에 요거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도 포함이 된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럼 도지사는 절대 이제 허가권자 아니죠? 이 사람은 사전 무슨 권자다? 승인. 특광시장은 허가권자에 있지만 도지사는 절대 없다라는 것만 알면 시험에서 이거 자주 출제되니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자, 허가권자는 원칙이 누구예요? 그러면 시군구청장. 예외가 특별광역시에서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기가 10만 이상인데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거는 무조건 구청장한테 받아라. 그런데 이게 도로 내려가면 도지사일 때는 요 두 가지 사유 있었죠. 21층 이상, 연면적기 10만 이상인데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거 빼고 얘네들은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는 건데 제가 아까 자수, 삼천, 위숙, 011 그리고 얘는 주교, 위숙 했죠. 그럼 여기서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고 절대 허가권자가 아니고 사전 승인권자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주교 위숙 같은 경우는 원래 허가는 기속행위를 갖기 때문에 특정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보존 가치가 좀 커서 허가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어버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건축 허가 및 착공 제한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 허가권자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특별광역 특특시군구니까 그러면 이 허가권자 전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국장이에요. 국장이 국토관리상 여기는 국방부 장관이 또는 요청이 들어왔어. 조금 있으면 여기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을 건데 여기다 건물을 지었어. 이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을 지어놓은 요 땅에 나중에 국방시설을 넣으려고 했더니 허가가 났어. 그럼 나중에 뭘 해줘야 돼요? 보상해줘야 돼요. 보상을 안 해주고 싶으니까 그러면 국토관리상이나 또는 주무부 장관 요청이 들어오면 미리 사전에 허가를 제한해 볼 수 있어요. 그걸 허가 제한이라고 하고 그리고 특광도지사의 경우에는 밑에 있는 자 특광도지사는 특별광역 밑에 구청장 있죠. 그리고 도지사는 밑에 시장 군수 있잖아. 그러면 이게 시장 군수의 허가를 제한하는 사람이에요. 시군구청장. 그래서 시군구를 제한하는데 그 지역 계획을 짜다 보니까 여기는 앞으로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오래된 지역 싹 밀어버리려고 그러는데 새 건물이 들어오면 나중에 철거 비용이 너무 아깝지 않냐. 그래서 아예 건축 착공도 못하고 허가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지역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상 필요하면 밑에 있는 시군구를 제한하겠다. 근데 여기서 제한 기간은 원칙이 2년 정도를 못하게 묶어놓을 수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묶어버리면 사유재산권 침해가 너무 심하니까 2년 잡은 거예요. 근데 계획을 짜다 보면 이게 연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1회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최장 3년까지 제한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특광도지사가 만약에 밑에 있는 시군구 허가를 제한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국장한테 보고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특광도지사는 제한하자마자 보고 드려요.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국토부 장관이 봤을 때 이거 제한이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러면 야 하지마. 그래서 지나친 경우 해제 명할 수도 있다. 이건 15회 때 나왔었어요. 해제 명하는 건데 이거 권고할 수 있다 해서 틀렸었거든요. 명하는 거고 기간을 2년이고 1회 안에 1년인데 이걸 3년으로 한번 냈었고 2회 안에 1년이라고 한번 냈었고 1회 안에 2년이라고 한번 또 냈었어요. 3번 나왔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왔던 거야. 그래서 기간을 3년으로 1회 안에 2년으로 틀리게 출제했던 적이 있으니까 기간은 좀 외워두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특광도지사는 제한한 후에 즉시 국토부 장관 보고 드렸고 해제 명할 수 있댔어요. 그리고 해당 허가권자는 여기가 허가 제한 착공 지역이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니까 고시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시험 관련돼서 주로 나오는 게 국장은 허가권자는 아니에요. 근데 허가를 뭐 할 수는 있었어? 제한. 허가권자는 없다. 그리고 도지사는 절대 허가권자는 아니지만 사전 승인 권한은 있다. 그리고 허가 제한은 기간을 좀 잘 출제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거 허가권자, 사전 승인권자, 허가권자의 허가 착공 제한. 그래서 허가 거부라는 게 원래는 허가는 거부하면 안 돼요. 기준에 맞으면 허가해야 되는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걸 기속에다 재량 넣었다고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허가 거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역은 허가하면 안 되겠다 해서 아까 주교, 위숙, 주거환경하고 교육환경에 침해 우려가 있을 위락 숙박시설은 여기 허가하지 마.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여기다가 상업지역이라고 나이트클럽을 넣어버리면 이 아파트에 사는 애들은 공부를 못해요. 그냥 다 전부 다 공부해야 되는데 구작 이거 어떻게 공부해 이거 안 되잖아. 이렇게 해서 찍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이거 들어오면 안 되겠다라고 심각한 우려가 있다 그러면 심의 거쳐서 허가 못하게 할 수 있고, 방제지구라는 건 재해가 좀 많이 일어나서 재해 막으려고 한 지구고,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인데 상습 침수 지역이에요. 옛날에 풍납동 같이. 그럼 거기는 비만 왔다 하면은 침수되는 지역이야. 근데 지하에다가 이 사람이 거실을 또는 주거용으로 쓰겠대. 그럼 6월, 7월 달 되면 얘는 수재민 되는 게 뻔한데 이걸 허가해 줘야 되냐? 하지 마. 그래서 이거를 상습 침수 지하층 일부를 주거용이나 거실로 쓴다면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면 심의 거쳐서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 해서 두 가지, 주교 위숙하고 요거 상습 침수 구역일 때 지하를 주거용이나 거실로 쓴다면 허가 거부할 수도 있다. 요게 이제 허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허가권자가 아까 허가를 해줬으면 아까 착공 몇 년 안에 아까 하랬죠? 2년. 2년 안에 착공을 안 들어가면 할 의사가 없는 거고, 허가만 받아놓고 한참 뒤에 남들 못할 때 그때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는 2년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여기. 2년 안에 착수 안 하면 반드시 허가 취소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착수는 했는데 완료가 불가능하다는 거야. 착수했어. 근데 완료가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럼 굳이 이거는 그대로 허가를 살려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허가 취소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반드시예요.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됐어요? 할 수 있다라고 됐어요? 하여야 한다로 됐어. 이게 공법에서 팁 하나 드릴게요. 공법상 취소 사유. 취소는 대부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 그럼 대부분 취소할 수 있다니까 취소하여야 한다 나오면 틀렸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게 예외가 있어. 이게 딱 몇 가지냐면 4개. 4개는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대부분 28개를 외울래요? 4개를 기억할래요? 그럼 4개를 기억해야지. 그 중에 건축법에 3개, 농지법에 하나가 있어요. 건축법에 3개, 1, 2, 3, 농지법에 하나. 그래서 요 4가지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는 다 취소할 수 있다로 안 끝나면 하여한다로 다 끝나야 된다. 근데 저 4가지가 아닌데 대부분 할 수 있다는데 만약에 요 4가지가 아닌데 하여한다로 돼 있으면 틀렸다 이렇게 찾아내야 돼요. 방금 전에 건축법에서 몇 년 안에 착수 안 하면 2년 내에 착수 안 하면 착수는 했는데 완료가 불가능할 때. 3번이 이제 신설이 된 건데 이게 착공 신고 들어가기 전에 경공매로 소유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로 소유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나면 여기에 공사가 불가능하다 인정이 되면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요 3가지. 그래서 요거 착공 전에 공공매로 공매나 경매로 인해서 소유권을 상실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난 때까지 공사가 완료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그래서 요 3가지는 기억을 해두시고 농지법에 가면 농지 전용 허가라는 게 있어요. 농지 외로 쓰겠다라고 허가를 받았어. 그러면 이제 허가 받은 대로 얘가 농지 전용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조치명령 위반이라고 있어요. 조치명령 위반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해라. 요거 하나만 반드시 취소 사유고 나머지 7가지가 다 취소할 수 있다예요. 그럼 결론은 이 4가지 정도는 외워두시고 앞으로 취소 뒤에는 할 수 있다로 써 있을 거다라고만 기억하면 일단 어떤 문제도 한 문제 풀 수 있어요. 이건 팁으로 알고 계시면 써먹을 일이 있으니까 요약집이나 이런 문제집에다 제가 다 써놓을 건데 미리 한번 들어두시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개정된 게 요 3번이라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농지법은 나오면 무조건 조치명령 위반을 취소할 수 있다로 꽂아요. 그래서 조치명령 위반 반드시 쏘 이렇게 외워두세요. 조치명령 위반 반드시 쏘고
세 가지 건축법이 세 가지 있다. 네 가지에서 총. 그리고 요거는 왜 이게 신설이 됐는지는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왜 됐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5억 토지인데 이거를 건축주가 이걸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는데 저 건물을 지으려고 매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 건물을 못 지었어.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간 상태인데 착공하기 전에 이 빚이 있었어. 근데 그 빚을 이 땅을 사면서 뭐 빚을 졌는데 못 갚았나 봐요. 이자를. 그냥 못 갚으니까 빌려준 사람은 가만 안 있죠. 이걸 이제 어떻게 공경매로 이제 매각 시켜야 되니까 경매로 나온 거야. 나왔어. 경매로 넘어갔는데 이거를 요 사람이 이제 이 땅을 취득을 했어요. 3억에다가. 5억짜리 땅을 3억이면 성공한 거죠. 성공했어. 2억 싸게 샀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낙찰을 3억에 받고 건물을 짓겠다라고 허가 신청을 들어간 거예요. 허가 신청을 이제 허가권자한테 했는데, 자, 이제 허가권자 기억나야 돼. 원칙이 누구였어요? 시군구, 예외 특광인데, 이 사람 지려는 건 4층짜리 건물이고 연면적이 10만이 안 돼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야. 그럼 강남구청장한테 허가 받아야죠. 그럼 이 사람이 허가를 해주려고 했더니 허가를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허가 왜 못 해줘요? 했더니 이미 허가를 이분한테, 기존의 건축주한테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허가를 해준 부분이 취소가 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한테 허가 해줄 수가 없다. 이 허가는요, 한 사람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 허가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무릎을 딱 꿇어야죠. 누구한테 가서? 이 사람한테 가서. 살려주세요 해야 돼요. 허가 권한을 넘겨달라고. 그래야 이 사람은 건물 질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누굴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그럼 이제 건축주가 가만히 있을까? 이게 문제지, 이제. 자,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은 나를 지금 짓밟고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허가권을 주겠어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난 못 준다 이럴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땅 괜히 산 거잖아. 그럼 이 사람 망하니까 제발 좀 여겨주세요. 저 3억 날리게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허가권한 사가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허가권한 얼마 드리면 될까 했더니 3억 달라는 거예요. 3억 달래. 그러면 3억 주고 낙찰받아서 3억 주면 6억 주고 사는 거죠. 5억짜리를. 그럼 이 사람은 불치게 손해를 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최소한 당신 이거 허가 받았는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제가 확인을 했어요. 했더니 왜? 확인을 했더니 갔었어.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게 만약에 착공을 들어갔으면 이거 허가 받은 땅인가 보다 라고 인지가 될 텐데 갔더니 그냥 대지로 돼 있어요. 아직 착공을 안 들어갔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공부를 좀 한 사람이면 착공 들어가면 허가 나와 있겠는데 이랬을 텐데 착공을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불치게 손해를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착공 신고가 나기 전에 가서 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이게 허가 나는지 모르잖아. 그럼 이런 사람들 착공 신고, 즉 착공 전에 경공매로 소유권 넘어왔죠.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모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낙찰을 받고 난 후에 6개월이 지날 때까지도 이 사람의 건물을 못 지을 상황이야. 그 허가 반드시 취소하겠다고 해서 신설이 된 거예요. 이 사람 구제해 주려고. 그래서 신설 규정, 착공 신고 전이라고 했으니까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착공 신고 전에 경매나 공매로 소유권이 상실이 됐는데 몇 개월 기다려주겠다? 6개월. 6개월이 경과되면 반드시 취소를 해서 이제 취소가 돼버렸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허가 취소됐으니까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 3억 안 줘도 되잖아. 그래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법규를 개정한 거예요. 그래서 신설 규정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낙찰자를 좀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린 이유는 무작정 이거 외워봤자 나중에 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왜 착공 신고 전이지? 착공 신고 전이면 땅을 안 팠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죠? 착공 신고 후라는 얘기는 착공 들어간 거 보면 허가 받았겠는데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가장 키워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착공 전이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몇 개월? 6개월. 그리고 건축 불가능하다면 반드시 허가 취소하겠다. 그래서 신설된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절차도 한번 해볼게요. 절차도. 자, 이거 하기 전에 교과서에 어떻게 써 있는지는 제가 간단하게 한번 봐볼게요. 자, 24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맨 위에 가면 건축 허가라고 해서 자, 건축물을 건축하겠다 또는 대손하겠다. 그러면 누구한테 허가 받는 거예요? 그럼 아까 원칙이 시군구인데 특특은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특 시군구한테 받아라가 써 있어야 돼. 그럼 써 있는 거 보세요.
특특 시군구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밑에 박스에 허가권자 원칙이 특특 시군구 일반적인 건물은 그 사람한테 받되 특별광역시장이 하는 경우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데 아까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 제외한댔죠. 그리고 이게 30% 이상 증축이 됐어. 19층인데 증축하면서 21층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8만 제곱미터인데 증축하면서 연면적이 11만이 됐어. 그럼 이것도 30% 이상 증축이 될 때도 허가 권한은 특광에게 있다는 겁니다. 포함해서. 근데 여기에 허가권자에 없는 사람 누구야? 그러면 2번에 누구예요? 도지사예요. 도지사 허가권자가 아니라 사전 승인권자. 그래서 시장 군수가 주어로 나올 거예요. 보세요. 2번에 첫째 줄 보시면 시장 군수는 다음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 계획서랑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용도, 규모, 형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기본 설계 도서를 첨부해서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야 됩니다. 1번에 몇 층 이상일 때?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일 때. 요거는 이제 특광이 허가를 하는 권한과 똑같아요. 그리고 3번.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의 건축물로 위락 숙박.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자숙 3000 위숙 011인데 얘는 규모 제한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현관표는 어디다 해야 돼요? 3층 이상하고 연면적 합계 10만에다가 해야 돼. 1000. 3000에다 하셔야 돼. 그리고 4번은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위해 여기는 개발할 때 조심해 주거환경하고 교육환경 보호할 거야 라고 공고한 구역인데 거기에 위락 숙박이 들어오면 무조건 사전 승인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규모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저 아까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랬죠? 주교위숙. 주교위숙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사전 승인인과 동시에 원래 허가는 기준에 맞으면 허가하여야 하는 무슨 행위였어요? 기속행위였어요. 기속행위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재량을 두는 경우도 있다 해서 3번으로 가보세요. 249에 3번 가시면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불허가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 기속 재량하는 행위죠. 그래서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를 하고자 할 때 한국 건축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자, 심의 거쳐 허가를 안 할 수도 있다. 거부할 수 있다죠. 그러면 그 사유가 첫 번째가 주교위숙 나와야 돼요. 1번. 박스 1번 보시면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입니다. 자, 위숙이죠. 그 건물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 주변의 건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해. 주교위숙. 2번. 국토계획법에 따른 방제지구입니다.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예요. 근데 여기서 상습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인데 여기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하층 등의 일부 공간을 주거용 동그라미 또는 거실 동그라미. 상습 침수구역인데 지하에다가 주거용 또는 거실을 설치하면 허가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CF라고 써놨어요. 주교 위숙은 두 가지가 나온다. 첫 번째가 기속 재량할 때 허가 거부할 수도 있고 도지사한테 뭐 받아야 돼? 사용 승인 대상이다. 이 부분이 가서 계속 헷갈려요. 계속 헷갈리니까 오늘 미리 좀 잡아두시면 문제 나중에 이제 기본서 들어갈 때 좀 약간 빠를 거예요. 기존에 있던 초보 들어오신 분보다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에 우리 공법에서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에요. 근데 건축법만 세 가지가 몇 년? 아까 2년. 공장의 경우는 3년인데 일단은 2년부터 기억하세요. 4번.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 반드시 하여야 한다. 단 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1년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 원칙은 2년인데 연장해서 1년 연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1. 허가 받고 나서 2년인데 그 가로 보시면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동그라미. 공장은 2년보다 시간을 좀 더 주겠다. 동그라미 3년. 그럼 이제 2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반드시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1회 기간 안에 착수는 했어요. 했는데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반드시 취소하겠다. 그 다음에 요 3번이 신설이라고 그랬죠. 착공 신고 들어가기 전이면 아직 착공 안 했으니까 모르잖아. 이때부터 경공매로 건축주가 소유권을 상실했어.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을 때 6개월. 근데도 착수가 불가능하다 판단이 됐다. 허가권자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신설 규정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뒤로 넘기시면 이번에 건축허가 절차도라고 해서 나올 거예요. 절차도. 자, 거기 그림상에서는 제일 먼저 설계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고 착공 신고하고 착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 쓸게요라고 해서 사용 승인 받으면 사용 승인서 떨어지면 유지 관리하면 된다. 이 순서인데 이 순서를 좀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사람이 건축주야. 고상철이라는 사람이 땅을 지금 현재 샀어요. 땅을 사서 이 설계자랑 시공자랑 감리자랑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한 상태에서 설계 도면을 갖고 나 건축할래. 그 건축 뭐 받아야죠? 허가.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예요. 근데 국가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청 건물을 지어. 그럼 자기가 자기한테 허가 받지는 않잖아요. 그럼 행정기관끼리는 뭐예요? 협의. 그래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거나 협의를 하는 건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내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아까 원칙이 특특 시군구 예외 특광 기억나죠? 그럼 허가 받고 나서 착공 아까 몇 년 안에 하라고? 2년. 이제 허가는 2년인데 신고는 경미하기 때문에 1년밖에 안 줘요. 그래서 얘 2년, 얘는 1년. 그리고 착공 신고했고 이제 시공 들어갔어요. 다 끝나면 나 이제 뭐 받으면 되죠? 사용 승인 받으면 돼. 그리고 이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가 오래되면 철거를 하면 되는데 철거에 관한 거, 멸실에 관한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물 관리법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화살표가 허가나 신고는 착공 신고를 하는데 협의 대상 공용 건축물은 착공 신고도 안 하고 사용 승인도 안 받고 바로 그냥 뭐야? 유지 관리로 간다는 게 특이한 거라서 요거 하나 조심하시면 돼요. 협의. 그 다음에 누구한테 허가 받아요? 그럼 아까 특특 시군구 예외 특광이라 누가 절대 없다. 10초 전에 한 건데 기억 까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국장은 당연히 없고 어느 분이 없어요? 도지사. 도지사는 무슨 권자? 사전 승인권자. 그래서 21층 이상, 연면적기 10만 이상, 자수 3천 위숙 011 주교 위숙. 이 정도가 나오면 공부 진짜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착공 전에는 착공 신고를 하고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다 쓸게요 라고 다시 가냐면 허가권자한테 다시 가서 사용 승인 신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하면 7일 안에 검사하고 사용 승인서 교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7일 안에 검사하고 합격을 했다. 그럼 교부해 주면 되는데 사용 승인 전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7일 안에 교부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 이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때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전체 10개 동 중에 2동은 이미 법에 적법하게 다 끝났어. 근데 8개 동이 아직 안 끝났으면 이 2개는 임시로 일단 사용 승인 해주겠다. 우리는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 해주면 된다. 그래서 요거 임시 사용 승인 받아 사용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대장에 기재했고, 용도 기재한 대로 사용 유지하다가, 난 용도를 좀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요. 제가 지금 지은 근린생활서를 다른 용도로 바꾸고 싶어. 용도 변경 허가나 좀 강한 용도로 가면 허가 받아야 돼요. 좀 약한 용도로 가면 신고하면 되고, 같은 군 안에서는 기재 변경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허가 받으면 몇 년 안에 아까 착공하랬지? 2년. 근데 공장의 경우는 3년. 3년. 근데 신고는 몇 년이었죠? 1년. 근데 얘는 2년 안에 착공 안 하면 반드시 취소하는 거였고요. 신고하고 나서 1년 안에 착공 안 하면 신고는 취소하는 게 아니라 신고의 효력은 상실하는 거예요. 신고 안 한 걸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신고 사유가 이제 8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진짜 심화할 때 외울 거니까 신고 사유는 내면은 틀리라고 되는 거라서 요 부분은 좀 약간 심각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외우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착공 신고도 안 하고 아까 뭐도 안 받는데 했죠? 사용 승인도 안 받고 통지하고 그냥 쓰는 거예요. 특이한 거죠. 공용건축물은 협의를 하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받기 전에 이 사람이 땅을 샀는데 자기는 다가구 주택을 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땅을 샀어요. 허가 신청을 했더니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돼요? 했더니 그 땅은 다가구 주택을 질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사나? 일반인들이 그걸 모르잖아. 그래서 하도 민원이 많이 나와서 이제 아예 이렇게 했어요. 사전에 이 토지에서 이 건축물 건축이 되는지의 허용 여부를 미리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사전 결정 신청 제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사전 결정 신청 제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용 승인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원래는 사용 승인 전에는 사용 승인 받기 전이야. 그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7일 안에 사용 승인서 아까 교부해 주랬죠. 근데 7일 안에 교부를 안 하거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을 때는 가능하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리고 원칙은 임시 사용 승인 나오면 임시 나오면 다 2년이에요. 2년. 임시 몇 년? 2년. 그러니까 2년 동안 임시로 써라. 그런데 이 공사가 10년짜리 장기 공사인 거예요. 그럼 2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2년 또 써야 되고 2년 쓴 다음에 또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떡하냐?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알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알파. 그래서 원칙은 2년, 연장할 수 있다까지만 하시면 돼요. 요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리고 아까 허가권자님 허가하면 안 돼요라고 할 때 국토관리상이란 말 나오면 어느 분이? 국장이. 그리고 허가권자 제안하면 되고, 도시지역계획상 시군구 제안하는 건 어느 분이 했었죠? 특광도의사가. 단 원칙은 2년 동안 제한하되 얘는 1회 안에 몇 년만 연장할 수 있다? 1년. 요거까지. 요게 이제 건축 절차도상에서 이제 머릿속에 살 붙이는 건데, 그리고 가끔 가다가 냈던 문제가 이게 어쩌다 한 번씩 한 5년에 한 번 나오는 건데, 착공 신고할 때 착공 신고 해놓고 나중에 공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삽을 딱 쳐놓고 뼈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중단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장기간 방치한 적이 있었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공사하다 마니까 흉물스럽잖아요. 그래서 허가권자가 건축주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착공 2년 안에 들어가 놓고 왜 안 해? 그랬더니 제가 부도가 났어요. 자금 조달이 안 돼가지고 공사를 못 해요. 이러면 그 사람한테 공사를 좀 재개하든지 아니면 저 흉물스러운 걸 가리든지 어떤 조치 좀 해 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주변에 대한 어떤 안전하지 못하게 방치되면 안 되니까, 나중에 명령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돈이 없을 걸 핑계를 대면 안 되니까 예치금 쪽으로 돈을 받아놔요. 그래서 착공 신고할 때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은 1000 이상인 거 1%. 1000 이상 얼마? 1%. 그럼 100억짜리 공사면 1% 얼마? 1억. 1억 정도를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예치해놨다가 나중에 방치한다, 장기간 공사 중지한다 그러면 안전관리 개선 명하는데 안 와요. 돈이 없다고. 그러면 요 돈 갖다가 써버리면 된다 해서, 안전관리 예치금은 연면적이 큰 건물일 때 얼마? 1천. 총 공사비의 몇 프로? 1%. 그래서 1%라고 그래요.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일 때 1% 정도 예치한다. 근데 방치를 안 했으면 나중에 사용 승인 나오면 바로 돈을 돌려줘야죠. 예치금이니까. 단 1억을 예치금 돌려줄 때 1억만 주면 안 되죠. 은행에 1억 넣어놓으면 뭐 붙어요? 이자 붙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안에서 살 붙이는 건데, 이 연습을 맨 처음에는 못 해요. 근데 한 번을 들었기 때문에 저기 안에 무슨 단어 들어갔었는데를 상상하면서 연습을 해야 그 다음에 나 혼자서 A4 용지에다 그릴 수 있어. 그 정도 실력이 되면 건축법에 일단 기본적인 한두 문제는 맞힐 수 있어요. 그거 연습한 거예요. 자, 이제 해볼까? 제일 먼저, 자, 건축주가 누구 만나야 되냐면 설계자랑 시공자랑 그 다음에 그 감리자를 만나서 계약해야 돼요. 계약.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계약. 계약하게 되면 무슨 도면이 나오겠죠? 설계도면. 이 설계도면을 갖고 허가 대상 건축물이다. 그럼 뭘 받고? 허가.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 공용 건축물일 때에는 뭐만 하면 돼? 협의. 그리고 나서 허가는 2년 안에 착공, 공장은 몇 년? 3년. 신고 대상은 몇 년? 1년. 무슨 신고해야 돼? 착공 신고해야 돼. 착공하고 공사 들어가는 거 뭐예요? 시공. 시공한 다음에 저 쓸게요 라고 다시 허가권자 찾아가서 쓸게요 라고 물어봤던 게 사용 뭐였어요? 승인이라고. 사용 승인. 그리고 이제 승인 났으니까 건축물 대장에 기재한 다음에 보존 등기 했겠죠? 그러면 이제 사용 유지 관리하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3, 40년 지나면 철거나 멸시 신고해야 되는데 그 파트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일단 살 붙인 다음에
허가권자 누구야? 허가 제한권자 누구야? 착공 신고할 때 예치금 얼마 내야 돼? 사용 승인 받기 전엔 사용 못 하는데 예외가 뭐야? 이런 것들에 대한 사를 붙여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용 승인 방금 전에 말씀드릴 때 원칙이 사용 승인 얻은 후 아니면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가 없어요. 단 7일 안에 사용 승인서 교부를 하지 않았을 때나 아까 임시 사용 승인 받았을 때 가능하댔죠. 그게 이제 교부받기 전에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법정 기준에 적합하면 임시 사용 승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은 원칙이 몇 년? 2년. 연장해서 알파라고 그래요. 2년은 할 수 있대 연장해서 알파. 여기서 장기간 공사가 될지 모르니까 1회 안에 1년만 쓰면 그 다음부터 못 쓴단 말이 되기 때문에 원칙이 2년, 연장해서 알파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게 공사가 끝났는데 우리나라는 건물을 지면 옆에 분명히 뭘 해줘야 되냐면 여기다가 조경 같은 걸 해줘야 돼. 이렇게 조경을 해줘야 되는데 공사가 겨울에 끝난 겁니다. 겨울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나무를 못 심어요. 그래서 조건부 임시사용 승인이라고 해서 식수라든지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가 됐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식수 조경에 필요한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 승인할 수 있어요. 이거 뭐냐면 지금 나무를 못 심으니까 5월 달까지 나무 심을 겁니까?를 조건으로 사용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그걸 조건부 임시사용 승인 그래요. 그리고 아까 임시 나무 몇 년? 2년. 다만 대형 건물이나 안방공사로 장기간이 된다. 1회 안에 1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연장할 수 있다. 그걸 뭐라 그래? 알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게 지금까지 했던 거 지금 현재 요걸 가지고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7월 달하고 8월 달 가시면 여기 보시면 학생들 질문이 나와요. 질문들을 제가 캡처를 몇 개 했는데 지금 이제 12월 달인데 내년 1, 2, 3, 4, 5, 6, 7 이때 가서 허가권자 막 물어보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보여드리려고. 아 이거를 7월 달에 물어보는구나. 공부를 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약간 아직까지 이해를 못했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질문 하는구나를 한번 보시면 되니까 이건 잠시 쉬었다 할 거고 그 교과서에 250페이지 가보세요. 250페이지에는 맨 위에 있는 설계 절차는요. 아까 제가 그림으로 했던 걸로 기억하는 게 더 낫고 그 다음에 3번에 사용승인 유지관리라고 있을 거예요. 그 사용승인 그러면 원칙이 사용승인 신청 박스 보시면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사용승인 신청하고 그 다음에 사용승인서를 며칠 안에 교부해 준다고 그랬죠? 7일. 그래서 사용시기는 원칙이 사용승인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 못하지만 예외가 있었다. 며칠 안에 교부를 안 해줬을 때 7일. 그리고 임시사용승인을 하셨을 때 임시사용승인 받았을 때 그때는 사용할 수 있다. 그럼 251페이지 맨 위에 가시면 임시사용 승인해 놓고 자 원칙은 이 임시 나오면 몇 년이에요? 2년. 다만 허가권자는 예외 있습니다. 대형 건축물이나 또는 안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연장할 수 있다는 말은 1회 안에 1년 이런 뜻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조건부 임시사용 승인 그러면 식수, 심을 식 나무수, 나무를 심기가 적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날짜까지 식수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 이걸 조건부 임시사용 승인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번 타이틀에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누가 하냐. 이제부터는 건축주라고 안 하고요. 소유자라고 그래요. 소유자. 소유자가 없으면 관리자. 그래서 1번에 쌍가로 1번 타이틀 보시면 소유자, 관리자의 유지관리 의무 1. 건축물의 소유자다 또는 관리자다. 그럼 그 건물을 이 대지 설비를 이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안전점검도 해야겠죠. 그래서 거기 2번에 법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는 사용승인 기준으로 10년이 지났다. 동그라미. 10년이 지나면 2년마다 정기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지났을 때는 이제 하자 발생률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2년마다 정기점검 하니까 이 숫자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2번에 건축물, 아까 제가 철거나 멸실 신고가 이 건축법에 있다가 건축물 관리법이라는 게 신설되면서 이 내용을 가져갔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안 나오니까 철거 멸시 신고라는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이게 건축 절차인데 이 절차를 갖고 학생들이 어떤 걸 물어봤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7월달 가면 저런 거 내 질문 안 하게 이 정도는 해놔야겠다라는 생각만 가지시면 돼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 부분 어떤 질문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